시골에서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게 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면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대한 기대도 크게 됩니다. 텃밭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해야 적당할까요? 다음은 어디까지나 저희 집 시골집 기준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짐을 밝혀둡니다. 텃밭에 대한 크기는 각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들이 도시로 분가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 그 자식들 가족 구성원 가구 수에 따라서도 텃밭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골집은 대지가 100여 평이 조금 안 되는 토지 중 앞 뒷마당 텃밭이 12평 정도이고 시골집 경계를 따라서 심어진 유실수가 10그루 성목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대지 크기가 100여 평이 안 되는 시골집에서 유실수 가지치기, 거름주기, 농약치기, 가끔씩 물주기, 10그루 성목을 관리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이고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나무 10그루인데 무슨 일이 그리 많은가 의아한 질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실수 나무 10그루가 저희 시골집은 토지 경계에 주로 자라고 있어서 도로 길가와 집 앞마당에 나뭇잎들이 매일매일 떨어집니다. 해마다 5월에서 12월까지는 매일매일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이 나뭇잎들을 줍고 빗자루로 썰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수구 배출 구멍을 막기도 하고 집 주변 도로가도 집 앞마당도 지저분해서 보기 안 좋게 됩니다. 비바람이 잦은 날은 나뭇잎 치우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상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빠짐없이 나뭇잎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골 생활 곤란해지고 이 나뭇잎들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시골집 경계에 자라는 유실수 성목들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해주고 시골집에 존재하는 유실수 나무들이 건강해야 수확철의 열매가 탐스럽게 달려있게 되겠죠. 외부에서 보는 타인의 시선에 시골주택도 건강하게 보여집니다. 시골주택에서 유실수 나무들이 거미줄이 쳐져 있거나 넝쿨에 휘감겨 있거나 해충에 시달린 나무의 손상된 잎들이 드문드문 있고 나무가 푸르름이 없고 칙칙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시골집에 사람이 안 살거나 심하면 폐가나 빈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 집 안으로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괜찮지만 이웃집 지붕이나 이웃집 빗물바지 처마 혹은 이웃집 마당에 우리 집 나뭇잎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웃집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불편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시골에 살면서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하였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존재하는 나무가지들이 도로 길가 침범이나 이웃집 마당 안으로 나무가지가 뻗지 못하게 제거해주고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마다 두 번의 시기를 거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가 더해갈수록 이 가지치기 작업도 힘에 부치게 되더군요. 어찌되었든 이웃집에게도 타인에게도 시골집 주택에 함께하는 유실수 나무들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그래야만 시골 주택도
건강해 보이는 이의입니다. 저희 시골집은 10여 그루 유실수 관리를 위해 봄부터 퇴비 밑거름주기, 가지치기, 유실수에 좋다는 기타 비료를 시기적절히 뿌려주었고,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 나무들은 개미가 들끓고 외래종 나방들이 나무들을 해코지합니다. 주기적으로 농약을 안 칠 수가 없더군요. 이 농약을 치기 위하여 이런저런 농기구를 또한 구입하고 보관해두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저희 시골집 12평 정도 되는 텃밭도 1톤 트럭으로 3번 정도 흙을 구매해서 텃밭에 쏟아부었습니다. 12평 텃밭에 1톤 트럭 3번 가지고 온 흙도 사용하다 보니 모자르더군요. 1톤 트럭으로 가져온 흙을 마당 안으로 또 나르고 다시 텃밭에 고랑 모양으로 만들려고 흙을 옮기고 아주 일복이 터졌습니다. 사실 12평 밭에 3톤가량 흙을 쏟아 부었는데 생각보단 흙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작은 밭인데 아직 아침에 늦은 오후에 하루에 2번씩 물을 주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도 세워주고 진딧물과 해충들을 없애주는 농약도 쳐줘야 합니다. 작은 밭에서 열매를 거두고 야채를 수확하는 재미보다는 그냥 집안에서 바깥 풍경과 마당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만족도가 더 좋았습니다. 만약에 텃밭이 크면 한 100여 평 된다고 가정한다면 관리 유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심어서 결과물을 수확해서 택배 상자에 담아서 택배 사무실로 이동해서 발송하고 자식들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재미를 기대하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택배로 나눔하는 재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눔하는 재미도 몇 해 못 가서 시들해집니다. 작은 밭이든 큰 넓이의 밭이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과정도 노동에 힘이 붙이게 되고 노동에 힘에 붙이게 되면 택배로 나눔하는 그 재미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는 재미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시골집을 구하고 시골로 이사를 와서 텃밭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체력과 근력, 취미와 적성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해도 개인적으로 200평 대지 미만의 시골 주택을 구했을 경우 텃밭 크기는 30평 이상 갖지 않으신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노동을 요구하고 하루 중 시간을 무척 많이 텃밭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줄 모르고 밭에서 일하는 거 제가 직접 아내와 체험해 보니까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농산물은 사람을 어딘지 모르게 쉽게 늙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 저는 텃밭 12평 정도가 다행으로 알고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내가 큰 텃밭을 일구겠다는데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요? 라고 하신다면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자유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텃밭을 일구고 가꾸지만 너무 큰 크기의 텃밭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서 시골 텃밭 잘 계획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응원드립니다. 본 채널 영상 속에서 텃밭 평수에 대한 몇 가지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언급해드린 텃밭 평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텃밭 크기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